아로소르,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카 법안에 대해 들었는데 이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서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카 법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군요. 미카 마케츠 인 크립토 에세츠 레귤레이션 법안은 유럽연합이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2023년 6월에 발효되었고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미CA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의 여러 측면을 다루고 있어요. 첫째, 자산 참조 토큰 ART과 전자화폐 토큰 EMT에 대한 규제가 2024년 6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들 토큰은 법정 화폐나 기타 자산에 연동되어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죠. 미CA는 이러한 토큰의 투명성과 준비금 관리를 강화하여 시장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그럼 모든 암호화폐가 미CA 법안의 규제를 받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2024년 12월까지 모든 미CA 규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각 암호화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산 참조 토큰과 전자화폐 토큰에 대한 초기 규제는 다른 암호화폐보다 먼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시행되는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미CA 법안은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선 모든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EU 회원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신뢰성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죠. 등록 과정에서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재정 상태, 운영 구조, 그리고 AML 자금 세탁 방지 정책의 구현 상태 등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업체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등록 절차가 꽤 엄격하겠네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암호화 자산 발행자에게 백서를 게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서에는 토큰의 특성, 기능, 위험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야 해요.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백서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미CA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객 자산의 보안을 보장하고 자산 분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 자산이 서비스 제공업체의 재정 문제로부터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업체는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 악용 방지에도 규제가 포함되어 있나요? 네, 미CA는 시장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자 거래 및 시장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암호화폐 시장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업체는 거래 기록을 유지하고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업체는 거래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환경 영향 공개에 대한 규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맞아요. 미CA는 암호화폐 발행자에게 환경 영향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채굴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POW 기반 암호화폐는 높은 에너지 소비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미CA는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여 투자자들이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면 미CA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미CA 법안의 도입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선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더욱 엄격한 규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AML 자금 세탁 방지 정책의 구현, 고객 자산의 보안 보장 등을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업체들은 더 많은 자원을 규제 준수에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AML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하죠. 이러한 요구사항은 서비스 제공업체의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투명성 요구 사항도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요소겠군요. 맞습니다. 미CA는 암호화 자산 발행자에게 토큰의 특성, 기능, 위험을 설명하는 백서를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백서에는 토큰의 발행 목적, 기술적 사양, 경제적 모델, 그리고 관련된 위험 요소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백서를 통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투자자들은 더 신중하고 정보에 기반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암호화폐는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암호화폐는 EU 내에서 운영되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법정화폐 지원 스테이블 코인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미CA에 따라 금지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은 상장 폐지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테더 USDT는 역사적으로 투명성 문제를 겪어왔으며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해야 하는 미CA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테더는 EU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주요 암호화폐 중에서 미CA 법안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이 또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 BNB 같은 경우 바이낸스는 글로벌 규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미CA의 등록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규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EU 내 규정 준수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미CA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바이낸스 코인 BNB는 EU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카르다노 ADA도 그런가요? 네, 카르다노는 환경 영향 공개와 같은 규제를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카르다노의 지분 증명 모델에 적합하지만 세부적인 보고와 운영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카르다노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EU 내에서 운영되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KYC 노요 커스터머 절차도 미CA 법안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KYC 절차는 금융 또는 디지털 생태계 참가자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와 같은 일부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KYC를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KYC는 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생태계의 각 참가자가 식별 가능한 실제 사람인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사기 행위의 위험을 줄입니다. KYC를 통해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면 사기 예방과 규제 준수, 보안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미CA 법안의 규정 준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CA 법안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도 규제와 준수 사항을 잘 고려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미CA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규제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다시 여쭤볼게요. 언제든지요. 규제와 법률은 복잡하지만 이해하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